네, 안녕하세요. 노영 아름다운 피부과 양준성 원장입니다. 오늘은 레비나스 리프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레비나스 파샤 리프팅이라고 요즘 핫한 건데요. 레비나스라고 하는 이 장비는 독일에 있는 마이어간츠 회사에서 나온 장비고 피부과적 치료에 있어서 노화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개념의 안티에이징 시술이에요. 기존의 리프팅 시술들은 이제 열 응고점을 이용해서 피부 안쪽에다가 자극을 주고 열 응고에 의해서 콜라겐을 재생하는 게 목적이라면 이 레비나스는 파동의 에너지를 써서 이게 충격파라고 하는 파동인데 이 파동 에너지를 피부 안에 넣어줌으로써 피부의 심부층까지도 압력을 만들어주고요. 점진적 화학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화학적 변화가 세포의 투과성을 높게 해주고 섬유 모세포 등과 같은 줄기세포들의 자극을 줘서 진피층의 리모델링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또한 인대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근막의 유착을 개선시킨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대와 근육을 감싸고 있는 것 근막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요. 나이가 점차 들어가면 이 근막이라고 하는 조직이 가동범위나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고정이 되면서 딱딱하게 유착이 되는데 이 충격파를 사용해서 그 유착된 근막들의 자극을 줘서 부드럽게 해줘서 원형의 근막으로 바꿔주는 효과를 줄 수 있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피부 안에 있는 노폐물이라든지 수분 같은 것들의 배출을 정상화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피부 노화가 되게 되면 피부가 처지기도 하고 유착된 근막이라든지 이러한 과정들은 점점 심화되겠죠. 근데 그럴 때 충격파에 의한 자극에 의해서 손상됐던 것들이 복구되는 그런 과정들을 줄 수 있게 되겠죠. 인대가 뼈와 근육 사이에 붙어 있으면서 움직임이 원활하게 되면 우리 피부가 리프팅되고 잡혀있는 효과를 줄 수 있는데 이 인대가 점차 굳어져 버리고 짧아지고 약해져 버리면 피부가 점차 더 처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대까지 만져줌으로써 새로운 패러다임 하나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보이는 장비입니다. 이 레비나스 시술은 이런 유지인대나 표피근막을 아주 부드럽게 해주면서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레이저를 이용한 리프팅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레비나스를 파샤 리프팅이라 그래서 리프팅이란 용어를 써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레비나스가 주고 있는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시는 리프팅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파샤 리프팅이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끌어올리는 리프팅이라기보다는 피부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리모델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레비나스 시술은 왜 필요한 걸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파샤 리프팅 어디에 쓰고 어떤 사람이 하면 좋을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피부 안쪽에 깊은 곳에 염증 물질들이 쌓여 있다면 리프팅을 해주고 콜라겐을 만들어줘도 피부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잘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고 또 염증에 의한 부작용도 있겠죠? 늘 피곤하면 잘 붓고 자고 일어나면 붓고 하는 그런 상태가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비나스 리프팅을 하게 되면 혈류의 순환과 림프의 순환을 좋게 해주면서 개선시켜줘서 피부 전체가 깨끗해지고 콜라겐의 합성 같은 거에도 훨씬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이 레비나스 파샤 리프팅을 하게 되는 핸드피스인데요. 엄청 무거워요. 사실은 이거를 기계를 사기 전에 기계 회사에서 저희한테 갖다 줬을 때 이것만 들고는 이거 안 사야 되겠다. 이거 쓰면 환자 얼굴은 좋아지지만 내 어깨와 내 팔꿈치는 다 나가겠구나. 그 생각을 해서 안 사려고 했거든요. 막상 시술을 할 때는 이렇게 들고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환자분들 얼굴에 눌림을 주기 때문에 충격파가 더 강하게 들어가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꽉 눌러서 환자가 멍들 정도로 아픈 게 아니라 환자분들은 못 느낍니다. 그냥 뭐가 이렇게 접촉을 했구나 하는 정도 느끼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충격파가 들어가다가 다른 포인트로 옮겨서 그쪽에서 또 쏘게 되고 이런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고 움직이는 무빙 방식을 조금 하기도 했는데 한 장소에서 접촉해서 계속 쏴주는 게 효과는 더 좋은 것 같아서 저희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두 가지를 적절하게 섞기도 합니다. 이 레비나스 리프팅은 얼굴을 좀 예쁘게 하고는 싶은데 피부과 가면 시술이 전부 아프다. 무슨 시술만 하면 정말 두렵다. 나는 아프지 않으면 뭐든지 하겠는데 조금이라도 아프면 그냥 이대로 늙고 만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 요거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하나도 안 아파요. 그 대신 충치가 있거나 임플란트 시술을 했거나 하면 그쪽 자리가 통증이 있는 게 아니라 울림이 있는 듯한 진동이 싹 느껴지는, 그렇다고 그게 통증이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 둥둥둥둥 내 얼굴을 가볍게 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경락 마사지 아시죠? 사실 그 경락이 주는 효과가 어떻게 보면 이 레비나스의 효과와 비슷할 수도 있어요. 혈류순환, 림프순환 도와주고 그 다음에 굳어진 인대 같은 것도 좀 풀어주고 근육의 모양도 완화시켜주고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사람의 손으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지속기간이 길진 않겠지만 이건 장비를 이용해서 충격파를 제대로 전달해주고 깊이까지 제대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로 하는 경락 마사지,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기는 쉬우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홍조나 불금증이 있는 분들한테도 이게 좋다 하는 예들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나온 데이터들로 보면 홍조나 불금증에서 좋아졌다고 하는 그 케이스들이 많이 봤어요. 왜 그러냐면 홍조가 생기는 이유가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홍조가 생기는데, 혈류의 흐름을 좋게 해주고 림프순환을 좋게 해주면 많이 완화되고 개선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홍조가 좋아질 수 있다. 이론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중턱이나 볼살,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밑에 턱이 처져 있는 경우에 인대가 사실 살짝 잡아주는 역할이 떨어질 수도 있고, 물론 지방이 많아지면서 살이 쪄서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근본적 살 빼셔야 됩니다. 살 빼셔야 되고, 살을 빼는데도 요거 같이 해주시면 많이 도움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걸 떠나서 근본적 구조상으로 인대가 이렇게 처져 있는 경우는 인대 건강, 인대 회복을 해주면서 이걸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안면 비대칭의 효과를 본다. 지금 획기적인 사실은 케이스, 그 적응증이 나오곤 있는데, 인대의 유착이라든지 근육의 차이가 난다든지, 한쪽 근육을 많이 사용하고 한쪽 근육은 덜 쓰고, 한쪽으로 누워서 자고 한쪽으로는 많이 씹거나 많이 말을 하거나 표정을 그쪽으로 많이 짓는 경우에 아무래도 운동을 많이 하는 근육이 발달하게 되거든요. 그 상태로 계속 굳어져 가는데, 충격파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자극을 줌으로써 다른 쪽도 재생되고 굳어져 버린 쪽은 풀어주고 하면 원형의 모양 자체가 동그랗게 예쁘게 회복될 수 있다. 이런 이론으로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분들은 피부과 전문의의 노하우가 더해졌을 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있고요. 왜 이 자리에서는 처지고 들어갔는지가 더 분석이 정확해야 사실은 시술을 하는 거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 알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레비나스 파샤 리프팅 말고 다른 리프팅들을 하시잖아요. 저희 병원에서도 울세라라든지 아니면 고주파 장비들을 이용한 리프팅이라든지 티타늄 같이 다이오드를 이용한 리프팅, 이런 리프팅 종류들이 있는데요. 그런 모든 리프팅의 효과를 더욱더 극대화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 장비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세포를 재생시켜주는 작용, 그리고 얼굴의 형태와 윤곽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작용을 한 후에 진피층에 자극을 줘서 콜라겐을 재생시키면서 탄력까지 만들어준다면 훨씬 얼굴도 슬림해지고 작아지고 예쁘게 원형이 동그랗게 계란형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리프팅이 되겠죠. 물론 리프팅 장비를 다른 병원에서 하시고 싶다 그러면 저희 병원에서는 파샤만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다운타임이라고 말을 하죠. 어떤 시술을 하면 세수를 며칠간 하면 안 되고, 아니면 어떤 시술을 하면 자외선을 피해야 되고, 어떤 시술을 하면 화장을 하면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출근을 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미팅이 있거나 일상생활을 할 때 얼굴을 드러내서 대인관계를 해야 되시는 분들은 많이 불편하실 수가 있는 치료들이 있는데, 전혀 그런 걱정이 없는 치료입니다. 바로 시술을 받고 문 밖을 나서는 순간에도 어떠한 시술을 했는지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불편함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1회 시술로도 만족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권해드리는 거는 3회, 5회 정도의 시술을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훨씬 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요. 환자분의 케이스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하게 코디네이션 해드립니다. 짧게 조금씩 하시는 게 좋겠다. 아니면 환자분은 좀 강하게 길게 오랫동안 하면서 띄엄띄엄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좋겠다. 그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할 수는 있죠. 또 하나는 중요한 행사, 결혼식이라든지 상견례라든지 입사 면접이라든지 남들한테 보여주는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아무래도 그 이미지를 위해서 중요한 행사 전날에 받는다면 얼굴의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이 좋아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고요. 피부가 훨씬 더 보기에 예뻐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도 잘 먹기도 하고요. 그런 행사들 전에 시술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가 이중턱 치료를 하기에 좋기 때문에 턱을 이렇게 들 수 있다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쓰는 꺼즈인데, 이 꺼즈를 입 안에 물게 하기도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치아에서 진동을 느끼면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픈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걸 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신경이 울리는 걸 좀 막기 위해서 이렇게 입 안에 해보세요.
시술을 다 하셨고요. 어떤 표시가 나는 건 아니죠. 지금 밖에 나가셔도 아무도 모를 수 있는 다운타임 전혀 없는 상태고요. 점차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대 재생과 세포 재생에 의해서 탄력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깊은 곳의 심부 근막부터 전체적인 피부 조직을 정상화시키고 자연스럽고 건강한 리프팅이 가능한 레비나스 파샤 리프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피부과의 중심, 아름다운 피부과의 피부과 전문의 양준성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